예, 솔몽입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장중이지만 좀 남겨드리고요. 일단 제가 어제 유튜브에도 글을 남겨드렸죠. 지금 외국인 선물 총 합이 선물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이제 옵션까지 있긴 한데 옵션은 거래량이 작으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해서 다 합쳐서 코스피 선물, 미니 선물, 주식 선물 다 합쳐서 어제까지 종가율 3조 1,500만 원 매도 포지션인데요. 일단 대략 3조 원 초반대 매도 적진 않죠. 근데 현재 지금 장중 10시 10분이거든요. 10분에 보면은 여기 미니 선물과 선물 일단 미니 선물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선물 벌써 합쳐서 5천억이 넘어가죠. 5,500억 매도입니다. 그리고 어제 거기다가 두 개만 더해도 이제 4조 원, 4조 원, 3조 원 후반 한번 다 볼까요? 지금 장중이긴 한데 주식 선물도 217억 지금 매도죠. 장중입니다. 지금 1시간 됐는데. 예, 코스닥 150 선물도 지금 61억 매도. 콜옵션, 풋옵션도 볼까요? 풋옵션, 콜옵션 작아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합 다 합쳐서 거의 이제 3조 7천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시간 지났을 때 이 정도인데 만약 장 마감 때 이게 확대되느냐 아니면 매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코스닥 차트인데요. 일단은 어, 조정 받을 때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매수하는 것은 만약에 외국인의 그 수급이 좋으면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분할로 늘리는 거 저희가 좀 위에서 조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때마다 이쯤 돼서는 분할로 미리 늘렸어도 되는데 선물이랑 외국인 동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한다? 5일선이 넘어가는 날, 요 5일선, 요 빨간 선, 뭐라도 넘어가는 날, 그러니까 오늘 늘리는 게 정석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오늘 늘리는 게 정석인데 지금처럼 외국인의 당장 다음 주가 만기인데 선물 동향이 안 좋음. 예를 들어 선물을 누르면서 현물을 산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그동안 지수를 눌렀고 그러면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근데 오늘 일단 매도잖아요, 현물도. 얘네들이 겁을 주고 다시 들어오기로 돼 있으면은 선물로 지수를 누르면서 현물이 매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같은 강도로 선물과 현물을 계속 던진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러다 반등하다가 재하락 가능성을 다음 주쯤에 또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우랑 좀 더 디커플링, 하루는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예, 보시면은 금리 인하한 날은 오히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는 또 오히려 추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서 다시 올랐어요. 근데 어제 다우지수가 떨어진 날은 또 우리는 올랐고, 어제 다우지수 한 3.8, 나스닥 3.8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는 코스닥 0.5% 지금 장중이긴 하지만 코스피도 0.5%분이 못 오르고 있어요. 지금 10시 18분 장중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디커플링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반등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꼬라 박는 거. 근데 꼬라 박는 게 그냥 그렇다고 이 다음 주까지 아래로 이렇게 가서 선물 이득 극대화한다 뭐 그거보다도 어쨌든 추가 상승만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 손해는 안 보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누르던지 만기 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잘 못 올라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뭐 조금 더 오르더라도 좀 마감해서 조금 이렇게 내리는 정도에서 이쯤에서 마감해도 크게 손해는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이거 나스닥 차트인데 코스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확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개인들은 신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이다. 단 하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확 하루에 뭐 1조 원 가까이 몇 천억씩 막 5천억 이상 방향 전환을 하면서 그냥 막 따라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서 지수가 올라 버린다면은 얘네는 낮은 가격에 팔아서 좀 손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럼 얘들의 그 매도한 의도는 뭐 의도가 있을 텐데, 아니면 지수를 확 눌러가지고 겁을 잔뜩 줘서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한다? 개인의 기분. 근데 안 떨어져 나갔는데 개인들은, 그죠? 아니면 이렇게 누르면은 샀던 애들이 조금씩 오를 때마다 개인들이 확 팔아서 뭐 그 이후에 계속 매수로 가져간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조금 오르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그거 하나 시나리오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폭락장을 연출해서 공포를 연출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빌미를 제공한 거죠. 이제 코로나로 마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주식으로 이렇게 신호낸 다음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저께 밤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식은 안 오르니까 어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제가 볼 때 이 모든 게 다 파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증시를 폭락시켜서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달러가 약세되고 환율 조절하고, 그들이 다른 파생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주식만 본 게 아니라 크게 본다면은 그걸 위해서 때려 부었다라고 하면 설명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폭락시킨 이거에 대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뭐 예전처럼 오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첫 번째일 것이냐 두 번째일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근데 조심하실 거는 여기까지 끌어올려도요. 여기까지 끌어올려도 나중에 심지어 넘는 듯 하다가도 다시 꼬라박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근데 선물 만기가 다음 주기 때문에 선물 플레이를 하려면 여기까지 끌어올릴 시간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이거 코스피 차트를 본다면은 조금 더 이번 주 뭐 내일 조금 더 올리더라도 당장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눌러줘야 그들이 선물해서 손을 안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르더라도 보통 이렇게 쌍바닥 찍으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오를 때 폭락시키고 반등하다가 이렇게 오르기로 돼 있더라도 몇 번 누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고점이면은 근데 이렇게 확 올리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솔직히 조금은 더 이렇게 꺾이는 걸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제가 이 나스닥 차트를 제가 킨 이유는, 근데 이게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이게 거래량이 이때랑 보세요. 똑같은 폭락을 연출한 건데, 근데 거래량이 좀 달라요. 그죠? 거래량이 거의 더블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하락한 중에도 이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이 정도 하락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매도를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는 이게 선물 거래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도를 친 주체가 개인이었을까? 아니면은 달러 세력 주포였을까? 아니면 달러 세력 가운데 은행 가운데 충돌 나거나, 아니면 은행과 FED 쪽에 충돌이 나거나, 이 거래량은 뭔가를 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돈을 많이 가진 애들이 이거는 매도를 친 거예요. 개인 시다고 하기에는, 개인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많이 친다? 우리나라 개인들처럼 학습돼 가지고 떨어지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도 여기서 뭔가 충돌이 있는데, 만약에 매도한 애들이 더 원탑,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만약 주포들끼리 충돌해서 일부 은행, 중소은행하고, 아니면은 트럼프 쪽 가고, 트럼프는 올리길 원할 거 아닙니까? 그쪽하고 일부 은행하고 충돌이 났다. 근데 이 거래량은 저는 이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매도로 친 애들의 정체가 아주 확실히 나온 게 아니라서, 정말로 이 매도 친 애가 원탑 주포면은 이건 반드시 추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사실 고점 신호를 봐야 돼.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오르더라도 중간에 꺾이거나 아니면은 넘는 듯하다 꺾이거나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그것까지 봐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아주 추세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옆으로 가면서 이제 깨게 되는 거겠죠. 결론 말씀드리면, 외국인 선물 이렇게 늘어나면은 계속 조심해야죠. 예, 그게 답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잘 결정하시고요. 사실 저평가도 많은 게 사실이니까 좀 하락 당해도 괜찮다 하시면 장투하시고, 선물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본인 5일선 대응 잘하겠다 하면 뭐 매수 들어갔다가 5일선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